예, 소개받은 김광인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 계절에 마지막 더위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느라고 힘이 꽤 드셨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저희들 제13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된 걸 자축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치면은 지금 2014년에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과 세미나를, 정책 세미나를 번갈아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현안을 가지고 사전 스터디를 시켜서 발제 내용도 꽤 다른 학회 못지않게 깊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에서 쓴 것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저희 이번 이벤트는 금년도 6월 12일자에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제도 보완 방안이라고 해서 다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회계 개혁을 좀 후퇴하는 그런 절충책이 업계하고 해서 업계 어려움을 고려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정도 뒤에 6월 20일자에 IMD 스위스 국제평가 국가 경쟁력 평가 있죠. 거기에서 또 마침 세계 각국의 안 중에 우리나라가 순위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53에서 47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47이라는 것은 사실은 높은 지기가 아니고 우리 컨트리 에버리지로 봤을 때 28입니다. 그런데 회계감사 부문은 후퇴한 것이죠. 깔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무역 양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평가 면에서 GDP 순위에서 볼 때 사실 우리가 12위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국가별로도 사실은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회계 감사 부문에 대해서는 더욱더 선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플러스기는커녕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최근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지금 국회 정기 국회가 개회돼 가지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두 분 의원님 여야 한 분씩을 축사와 격려사로 모셨는데 막상 출석 도장만 찍고 지금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님 먼저 격려사를 듣도록 하고요. 앞에 축사는 준비된 서면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하나 우리 구명 핀치히터가 도착하셨습니다. 한국회계학회 우리 아주 큰 학회죠. 대표적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한종수 교수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그분 말씀 축사 말씀을 대신 듣도록 현장 축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가 더욱 빛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자분들도 모두 7분 모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발표 김범준 교수님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거는 2부 순서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고양시청 일산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오늘 감사인 정책 세미나, 특히 이제 회계제도 개혁, 규제 개혁, 국가 경쟁력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상장회사 협의회에서도 나왔고 또 국민연금 투자 쪽도 나왔습니다. 네, 저는 회계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 어카운트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accountability, accountable. 누구라도 그걸 보면 설명 가능하고 그 회계서류는 그 회사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에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회계는 경제인들이 대화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쓸 때 또한 의미가 다를 때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는 회계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계의 경우에,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전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태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관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놓습니다. 그 외관법은 감사인이 잘못된 걸 발견을 했을 때 스스로 회사에 관계없이 정선위에 즉각 보고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감사인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광현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그런 회계가 불편하다. 왜 굳이 많은 걸 알려고 하느냐 하면서 회사에서는 뭔가를 조금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독립성과 독자적인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 보수도 달라져야 됩니다. 적은 회계 보수로서는 도저히 업을 영위할 수 없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회계가 올바라야지만 우리 사회의 투자 문화도 바뀌고 자본시장, 금융시장, 모든 시장이 선진화되는 되는 그런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갑자기 핀치 히터로 나온 한국회계학회 한종수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7년에 외관법 비롯한 3개 회계 관련 법들이 통과가 됐고 18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감사 보수가 2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고 지난 5년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6월 달에 금융위가 일단락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완화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저희가 걱정했던 뭐 지정제 같은 것들은
그대로 보존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난 6월달의 금융위의 발표가 모든 것의 마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이 저희의 어떤 이런 토론을 아니면 논의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긴 했지만 이게 언젠간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이 세미나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세미나와 토론을 계속하고 준비를 해야 나중에 진짜 어떤 결정이 저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하는 일을 갖다가 맞았을 때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저희가 이 회계 개혁으로 인한 효익과 어떤 비용을 조금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익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저희가 그거 갖다가 계량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비용도 감사 보수만 얘기하지 뭐 실제로 지불하는 다른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효익과 비용이 모두 다 이 자본시장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런 비용과 효익을 계산하면서 저희가 시장도 성장시키고 국가도 성장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인 회계개혁, 규제 강화,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정말 중요한 토픽을 오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김광윤 회장님 그리고 발표를 맡으신 카톨릭대학교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으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세미나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